안녕하세요. 전북 김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마이스터 특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특강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농약회사의 담당자가 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교육 내용 중 우리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참고가 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호살균제를 살포할 때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게 좋은지, 비가 온 뒤에 살포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제 영상에서 살균제를 살포할 때는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지요. 그리고 이 교육을 가보면은 살균제는 비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게 비 온 뒤에 살포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날 교육 현장에서 강사님은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가 온 뒤에 살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정말 헷갈립니다. 그죠? 우리가 보호살균제를 비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게 좋다는 그 이론적 근거는 비가 오기 전에 보호살균제로 나무나 과일에 도포를 해놓으면은 비 올 때 이 병균들이 많이 침투를 하는데 미리 살포해 놓은 보호살균제가 병균의 침투를 막아서 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보호살균제를 비 올 때 살포하면은 쉽게 내려가기가 쉽죠. 일단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올 때 병균이 사과나무에 달라붙으면은 그게 바로 침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병균이 묻어 있어도 조건이 맞을 때 침투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병균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살균제를 살포하면은 그 약이 그 병균을 죽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보호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하루 온다. 그러면 뭐 비가 오고 난 뒤에 살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강사님 이야기처럼 그 곰팡이균이 과일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약을 바로 살포하면은 곰팡이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장마철처럼 비가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릴 경우에는 보호살균제를 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비가 오는데 언제 농약을 살포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장마철처럼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린다고 예보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살균제를 한번 살포해도 비가 계속 오면은 농약 성분이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그친 뒤에도 한 번 정도 더 추가로 살포해주면은 방지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EBI 약제를 살포하거든요. 8월 상순에 EBI 약제를 살포하면은 견무늬 썩은 병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에도 8월 달에는 EBI 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EBI 약제는 저항성이 아주 잘 발달해요. 그래서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반병이 발생한 과원에 이 EBI 약제를 살포하면은 갈반을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갈반이 이미 발생한 과원에는 EBI 약제를 살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사분이 왜 EBI 약제를 8월 달에 살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방제력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8월 달에는 견무늬 썩은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EBI 약제를 살포하는 게 좋다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왜 좋으냐면은 농약회사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때 EBI 약제를 살포하는 게 견무늬 썩은 병 방지에는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EBI 약제를 살포한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분이 또 한 얘기가 있는데 물의 pH가 과연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과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산도를 조정한다고 산도 조절제나 빙초산을 첨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사과농사 교육을 가보면은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빙초산을 한 컵 정도 넣어가지고
산도 조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지하수는 강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pH가 높다는 거죠. 저는 농약을 칠 때 빙초산을 한 컵씩 넣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빙초산을 자주 넣지 않아요. 빙초산을 넣으면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일단 뭐가 좋냐면은 빙초산을 넣어서 살포하면은 사과나무에 청태가 잘 끼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청태약을 살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산도 조절보다는 청태 제거 목적으로 빙초산을 혼용을 합니다. 강사분 설명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농약회사에서 만드는 농약은 일반적인 pH에서 대부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제일 문제가 됐던 병충해가 뭡니까? 갈반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탄저병은 상당히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농원에는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총 발생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응애지요. 응애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저희 과원에는 응애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연구 자료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농약은 pH 5.0에서 8.0 사이에서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종합살충제 펜텀하고 오신이 있죠. 이 농약은 pH 5.0에서 8.0 사이에서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해도 산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농약입니다. 일부 강사님들이 살비제, 응애약을 칠 때는 산도 조절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응애약은 산도가 낮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산도 조절제나 빙초산을 혼합해서 살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살비제가 있어요. 올스타하고 버티맥이 있습니다. 이 살비제는 pH가 6.0에서 7.0일 때 효과가 좋아요. 제 지하수 pH는 6.6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응애약을 살포할 때도 빙초산을 혼합해서 살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애약을 살포할 때도 빙초산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경농에서 나오는 응애약 가네마이트가 있어요. 이 가네마이트는 pH 6.5에서 7.0 사이에 효과가 좋습니다. 신젠타에서 나오는 아크라마이트가 있어요. 이 약은 pH 6.5에서 9.0 사이에서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빙초산을 혼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애약 중에서 팜한농에서 나온 살비왕이 있어요. 이 약은 pH 5.5에서 6.5 사이에서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살비왕을 살포할 경우에는 빙초산을 한 컵 정도 넣어서 살포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강사님 설명에 의하면 물의 pH가 6에서 8인 경우 보통 물은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웬간한 지하수도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pH가 6에서 8인 경우에는 별도로 빙초산이나 산도 조절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는 8 이내에 다 들어요. 그런데 지하수 중에서도 산도가 높은 지하수가 있어요. pH가 8이 넘어가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빙초산이나 산도 조절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면 농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몇 평의 SS기 한 차를 살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육을 가보면은 300평당 한 차를 살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포해 보니까요, 300평당 한 차를 살포하려면은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살포하는 거예요. 저는 과원이 4,100평 정도 되는데 방제를 할 때 500리터 SS기 8차를 살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길 부분이 있으니까 빼면요, 약 4,000평이니까 8차로 나누면은 500평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약 500평에 농약 한 차를 살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책에는 300평당 한 차를 살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500평당 한 차를 살포하니까 굉장히 적게 살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포해도 SS기 저속 2단을 놓고 천천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양을 살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교육 중에 500리터 SS기 한 차로 몇 평을 살포하는 게 적정하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간 간격이 4m고 수간 간격이 2m인 경우에 300평당 289리터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 게 적정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농약회사 직원입니다. 농약회사 직원은 농약을 많이 치는 게 좋다고 하겠죠. 왜? 농약을 많이 판매해야 수익이 높아지죠.
300평당 289리터니까 500평으로 환산하면은 500평에 482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평에 약 500리터 SS기 한 차면은 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500평에 한 차면은 4000평이니까 58이 40, 500리터 SS기 8차면은 농약 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적당한 거죠. 근데 농약을 생산하는 전문가가 500평에 500리터 한 차가 적정하다고 하니까 300평에 한 차를 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대부분이 소화제로 되어 있죠. 소화제는 물에 잘 불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화제는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이 날리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화제는 물에 녹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물에 녹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님 설명에 의하면은 소화제는 물에 녹는 게 아니고 그냥 풀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물에 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제를 살포할 때는 통이 있으면 거기에 미리 잘 풀어서 SS기에 넣어서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SS기에 바로 혼용할 경우에는 혼용해서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살포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오래 두면은 물에 풀리는 거기 때문에 침전이 되죠. 갈반에 효과가 좋은 델란이 있습니다. 델란은 여러 회사에서 제조를 합니다. 한국30에 델란 소화제가 나오죠. 경농에서도 델란이 나오는데 액상 소화제로 나옵니다. 농협 케미칼에서는 입상 소화제로 델란이 나오고요. 동방 아그로에서는 소화제로 델란이 나옵니다. 전부 상표는 델란입니다. 주성분은 디티아논이죠. 그런데 이 델란은 말이 많아요. 그죠? 무슨 말이 많으냐 하면은 델란은 민감한 약재이기 때문에 침투성 전착제, 고착성 전착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농약 회사의 델란 설명서에는 이런 또 안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델란 사용할 때 전착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제가 그날 강의할 때 델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델란을 사용할 때 전착제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경농은 델란 액상소화제거든요. 경농에서 나오는 전착제가 레이트론이에요. 요거 주성분은 송진이거든요. 이거는 고착성이 있고 부착성이 있는 전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착제는 델란을 살포할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전착제예요. 그런데 강사님은 델란을 사용할 때 레이트론을 혼용해서 살포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농의 시험 포장에 델란 액상소화제를 살포하는데 레이트론을 첨가해서 살포한 과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 몇 개 과원에서 살포를 하는데 한 과원에서는 굳이 레이트론을 첨가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마쿠피카를 첨가해서 살포해달라고 해서 그 과원은 마쿠피카를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델란을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안 넣어요. 그 한국30 설명서에는 기능성 전착제를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넣거든요. 논란이 되는데 굳이 돈을 써가면서 전착제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델란을 살포할 때 전착제를 안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쿠피카를 넣어서 살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농에서는 델란 액상 소화제하고 레이트론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농약을 직접 제조하는 농약회사 전문가로부터 농약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